유미쌤은 DM 보낼 때 문구를 어떻게 짜요? 피드 스토리 그걸 누르고 그 사람이 올렸었던 이제 스토리 내용들을 공감하는 형식으로 짧게 올리는 편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공동구매 중개 상품을 이제 홍보하는 글을 올렸었으면 그거에 대한 질문 글을 보낸다라고. 지금 공동구매를 하고 있으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0% 회신하겠네요. 거의 대부분 해요. 이 사람이 DM을 보는 사람인지 안 보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무턱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안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한번 또 보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1명 답변 올까 말까예요. 대부분이 읽는데 아예 안 읽는 케이스도 있어요. 내 DM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카톡 보내듯이 DM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올렸을 때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라는 식으로 질문형으로 계속 답변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공동구매 내가 진행할 게 없어도 일단은 대화 내역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인플루언서가 이 사람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계속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루미쌤은 거의 다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다 제안을 하고 물꼬를 틀어놔요. 내가 제안한 상품이 일단 없어도 이제 메시지 이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제안할 상품이랑 좀 결이 맞는 고민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해소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회신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 잠투정이 너무 심하네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상품을 한번 제안해드리고 싶은데 이 제안서 드릴 카톡 아이디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루미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렇게 인스타에 투자를 해요? 많이 해야 2시간 정도고 짧게 하면 1시간? 이 정도. 그거는 막 시간 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틈틈이 하는 거죠? 네. 주로 언제 해요? 대부분 그냥 출근하는 길에 신호 걸렸을 때. 차 막힐 때 바쁘셔서 못 보시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제가 아마 한 2, 3일 뒤에 타이밍 맞춰서 했을 경우에 DM이 오면 회신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도 DM을 보냈을 때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 공구 상품에 관심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DM을 안 읽는 걸로 이제 분류를. 근데 팔로워가 적은데 매출 잘 내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아요. 네, 많아요. 최근에 11만 인플루언서랑 2만 인플루언서랑 똑같은 팔았는데 매출이 같은 케이스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11만이랑 9만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그러면 9만 인플루언서가 11만 인플루언서의 한 2배의 매출을 내는 케이스도 있고, 고객이랑 얼마만큼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피드에 정보성 내용을 담아서 피드글을 올리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 2만 정도 수준의 인플루언서들 공동구매 잘하는 사람들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한 달에 못해도 500에서 600 정도? 그렇게 공구를 많이 안 하시는 케이스들. 한 번 이제 3회 진행했을 때 거의 한 억 단위는 하죠. 1만이어도 네. 한 달에 공동구매 시장이 크구나. 어쨌든 1만 정도라도 매출 1억은 찍는다. 월 매출 1억 이상은 찍죠. 근데 왜 5, 600을 가져가요? 수수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작게 받는 케이스들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낮은 수수료의 상품들을 많이 하시긴 하죠. 조금 큰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아가니까 월 매출이 5억까지 되는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인플루언서 한 명이 네. 월 매출 5억 되면 그 사람 얼마 가져갈까? 30%? 그쵸. 30%는 그냥 가져가시니까. 그럼 1억에서 1억 5천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도 봤는데 1, 2만 인플루언서 분은 대체적으로 수수료 정산 받으시는 게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내가 제안할 때도 수수료 그냥 10에서 15% 제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한 10%? 좀 적게 줄일 때는 8%까지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루미쌤은 몇 프로? 저는 한 10%. 아 그러면 루미쌤 10% 가져가고 인플루언서 8% 가져가고 노코멘트 해도 돼요? 8%밖에 안 나오는 상품도 제한을 막 해요. 작은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루미쌤 입장에서는 내가 인플루언서 한두 명 해가지고 5% 먹은 것보다 작은 인플루언서 10개 해가지고 10% 먹은 게 더 이득 아니에요? 요즘 그 전략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아 작은 인플루언서만? 네. 이런 꿀팁이 근데 작은 인플루언서는 진짜 저도 2년 만에 오랜만에 겪었는데 잠적을 했어요. 오픈 전전날 제가 판매 링크를 드렸죠. 좀 늦게 읽으시는 거예요, 제 카톡을. 회신도 없고 이상하다 하고 그래서 오픈 당일 9시 혹시 몇 시에 오픈하실까요? 근데 그때부터 제 카톡을 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연락하는 채널이 2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군데를 한 2시간 뒤에 한 번 더 연락을 했어요. 둘 다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DM을 다시 보냈죠. 2 계정 다.
그런데도 DM을 또 안 보시는 거야.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3통이나 했는데 3통 다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연락 두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잠적을 하면 한 몇 시간 뒤에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안 됐다. 저 혹시 공부 날짜를 미뤄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도 오거든요. 오픈하려고 했었던 날, 그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 두절. 그래서 이런 케이스 정말 오랜만에 느꼈어요. 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물음표인 상황이기는 해요. 진짜 너무 오랜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 그 사정 때문에 미뤄지는 경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육아 인플루언서 분들 메인이다 보니까 아기가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오픈 시점에 아니면 시댁에 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거기를 가야 된다던가. 이번에 좀 대형 인플루언서 분은 어머니가 항암 치료 갑자기 들어가셔야 되고 뭐 그러신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본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조금 미룬다라든지 조절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아예 이렇게 잠적을 해버리면 저도 도움을 못 드리고 난감한 상황이. 대망의 본 주제. 공동구매 대행으로 한 달에 100 벌기까지 100% 공개. 지금 유미쌤이 강의 여러 번 했지만 유미쌤 같이 오래 한 사람들 말고 그냥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이 영상 보고 나서 실행해서 100만 원 정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말해주신다면? 사과 떡볶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 케이스가 어떻게 됐었냐면 저는 사실 사과 떡볶이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기랑 남편이랑 스타필드에 놀러 갔는데 스타필드 팝업 스토어에 사과 떡볶이가 있던데 거기에 사람들이 줄이 엄청 긴 거예요. 뭐지? 저건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길어서 줄을 서서 사는 거야? 라고 봤더니 이제 사과 떡볶이였던 거였고 그러면서 우연찮게 또 그 다음날 트레이더스를 갔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갔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뭔가 먹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그것도 사과 떡볶이였던 거죠. 이틀 연속 그 사과 떡볶이를 본 거예요. 사과 떡볶이를 이제 시연 매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연하는 아주머니가 떡볶이는 이제 없고요. 오뎅만 남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봤더니 냉장고가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후기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애들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과즙이 들어간 떡볶이여서 맵찔이들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먹기 편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거를 한번 소싱을 해볼까?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사과떡볶이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과떡볶이 공구를 한 이력이 한 3,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공동구매 운영한 판매자가 누구지? 주 판매자가 들어갔더니 전화를 했죠. 저 이거 줄 수 있어요? 여쭤봤죠.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제안서를 받아서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11월 초여가지고 그럼 이거를 공동구매를 어떻게 풀어볼까? 컨셉을 혼자 짜기 시작을 했죠. 자, 겨울엔 떡볶이를 먹고 오뎅탕을 먹지. 그럼 누가 많이 먹지? 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 그 다음에 아이 자녀를 둔 엄마들은 먹이겠다 싶어가지고 제 인플루언서 분 중에 첫째가 3학년, 둘째가 이제 막 4살 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인플루언서 분한테 겨울방학 때 애들한테 떡볶이 해가지고 팔아보시면 어때요? 근데 그분은 도서만 전문적으로 파는 분이었어요. 떡볶이요? 근데 저도 애들 떡볶이 자주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방학 때 애들 간식 떡볶이 공부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더니 주문 건수로는 한 700건이 나왔고 구성은 떡볶이, 짜장떡볶이, 떡볶이, 오뎅탕 4가지네요. 네. 그러면은 유미쌤은 손 안 대고 꼭 푼 거네요? 그쵸. 공장에 연락해서 협상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중간에서 제안서도 안 써도 되고. 네, 제안서 다 써진 거 받아서 그냥 그대로 전달했고요. CS도 거의 없었고 유미쌤 수수료는 얼마였어요? 저한테 떨어지는 건 4%. 700개 판 사람 그거 루미쌤이 한 거예요? 네. 총 들어갔던 업무 시간은 얼마나 돼요? 전화하고 제안서 받아서 제안서 다시 넣고 일정 확정하는 것까지요. 그 700개를 팔기 위해서 제가 들어간 시간은 15분, 20분? 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이 루미쌤이 원래 알던 인플루언서여서 네네, 금방 시행이 됐죠.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 인플루언서 소싱까지 하면 그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 엄청 쉽잖아요. 네. 근데 루미쌤 강의에서 네. 가끔 못 따라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류미쌤 엄청 열심히 강의하고 숙제도 빡세게 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인플루언서랑 소통을 할 때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요, 그래요. 내가 있어 보여야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가세요. 굳이. 그냥 가볍게 가야 되는데 다들 뭔가 DM 한 문장을 보내더라도 3줄, 4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안 읽지 않나요? 그쵸.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DM 기준으로 한 줄 반이 최대 길이. 우리가 카톡 보내는. 할 때처럼 카톡도 우리 길게 하잖아. 잘 안 읽게 되잖아요. 장문의 카톡이 오면 차단하지. 진짜 친한 지인도 사실 장문 카톡 오면 잘 안 읽게 되잖아요. 읽은 척하고 아 그래 네. 그랬구나. 이 인간미가 없어진 세상. 그래서 그냥 진짜 DM도 되게 짧게 보내요, 저는. 한두 마디 툭 던지고 네. 반응 오면 또 툭 던지고. 던지고. 그게 기술이구나. 거의 낚시하듯이. 근데 왜 초보들 대부분이 그래요? 공통적으로? 다 그러시더라고요. 10명 중에 10명이 네. 대부분 내가 회사로서 이 사람한테 접촉하는 건데 그 마인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냥 화장실에서 맞아요. 똥 싸면서 맞아요. 그냥 인플루언서 스토리 답장해주고 그냥 대충 캐주얼하게 관계 유지하다가 맞아요. 내가 이 상품 갖고 있는데 이거 제안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타이밍에 툭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날씨 많이 더운데 냉면 안 땡기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금 6월이잖아요. 그쵸. 지금은 뭘 제안하면 인플루언서들이 솔깃할까요? 장마 관련된 거? 비 오고 나서 너무 요즘 꿉꿉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습기 같은 거 추천해요. 그쵸. 제습기. 아니면 요즘 아이들 물웅덩이만 보면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신발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신발 건조기를 신발 건조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거 던지는 거예요. 세탁 안 해도 건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그냥 뜨거운 바람 나와서? 네. 최근에 신발 정리 해보셨어요? 혹시 신발장 냄새 심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식으로 가볍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내가 불편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루비쌤 그래서 번 돈이 얼마야? 사갔다 볼게요.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번 돈은 이제 하루에 투자한 시간이 총 다 해서 30분도 안 되거든요. 부가세 포함 160 정도 되는. 육아를 하면서 하루 2시간 투자해서 진짜 돈이 되는 부업인데 루미쌤이 3개 다 해봤잖아요. 공동구매 중개, 구매된 쿠팡, 로켓크로스 판매 3개 다 해봤는데 어때요? 3개를 비교해서 뭐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셋 중. 제일 쉬운 거는 구매 대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쉬운 게 공동구매 중개, 그 다음이 로켓크로스인 것 같아요. 쉬운 기준으로 나열한다라고 하면. 구매 대행 그렇게 쉬워요? 네, 그냥 초등학생도 시킬 수 있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도? 구매 대행이 쉬운 이유는? 그냥 단순 반복이니까. 근데 구매 대행은 생각보다 그 루틴한 업무는 쉬운데 처음에 세팅하는 거랑 네. 그다음에 문제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소송 가야 되는 문제들도 간혹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키우기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운 거지. 사실 한 2시간 정도 투자해서 내 용돈벌이 하자 정도까지는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2시간 했을 때 한 달에 내가 가져가는 건 얼마 정도 될까? 순수익으로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밖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그 프로그램 비용 다 내고 하면은 제 손에 떨어지는 게 한 5,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한 용돈벌이 한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하루 2시간인데 한 달에 5, 60 버는 거는 좀 박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로켓 그로스는 어때요? 로켓그로스는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에 판매자 로켓이라는 주황 색깔 글씨가 적혀져 있는 상품을 로켓그로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상품을 찾아야 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많은데 네,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남는 게 있나?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거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쿠팡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이 막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강의 듣고 그거를 메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팔면 팔수록 내가 가난해진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배대지 비용이 얼마만큼 들었고 환율을 얼마만큼 내가 녹여놨고 이거를 세세하게 따져서 검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쿠팡의 정산 시스템이 정확하게 상품 하나를 팔았을 때 이게 얼마의 광고비가 나가고 얼마의 물류비가 들어가고 얼마의 기타 비용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2시간 부업했을 때 기대 수익은 물음표인가요? 로켓크로스요? 순수익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물음표인 것 같아요.
안 남을 확률도 있다. 마이너스 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네. 그거를 본인이 알면 왜 계속 할까요? 결국은 남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계산은 안 해봐. 로켓크로스를 도전하셨었어요. 자기는 160만 원의 매출을 냈는데 2달 뒤에 쿠팡에서부터 정산을 받았는데 17만 원밖에 정산을 못 받은 거예요. 제품 원가 비용만 40만 원 돈을 투자를 하셨었던 제품이었던 거죠. 그 이 물건 대금을 업체에 40만 원 결제를 했고. 했고 23만 원은 손해 보신 거죠. 근데 이분은 응. 자기가 적자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쿠팡에서 매달 계속 팔고 있는 사람들은 정산을 완전히 다 받기 전까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넣었었던 모든 물건을 다 털기까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우시겠죠. 네. 그분들은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해요? 돈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쿠팡에서. 대출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 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쿠팡을 하기 위해서 네. 마이너스 통장을 한다고요? 대출 얼마씩 받아요? 기본적으로 2, 3천 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정산금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산이 어쨌든 2달 뒤에 되는데 나는 계속 상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산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선정산을 안 쓰고 버티다가 대출받아서 또 버티다가 이제 선정사 서비스를 쓰거나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매달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돈을 잃고 있는 건데 그게 티가 안 나서 모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 종류를 꽤 많이 넣으시거든요. 왜 많이? 뭐가 팔릴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냥 막 넣어요? 다품종 소량으로 센터별로 넣어야 되니까 물류 게 뭐예요? 잘 팔리는 센터가 기본적으로 경기권에 있잖아요. 경기권이랑 서울권을 아우를 수 있는 센터 한 군데, 지방을 아우를 수 있는 센터 한 군데, 지방 말고 또 다른 권역을 또 잡아야 되니까 경상남도 지역, 경북 지역 하나, 뭐 대구 지역 하나 이런 식으로 또 센터별로 조금씩 상품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5개씩 정도를 상품 종류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창고에 5개씩 다 집어넣었고 거기에 제가 만약에 상품 종류가 30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다 소진을 할 때까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옵션이 품절이 나요. 그럼 다시 채워 넣어야겠죠. 아니면 한 물류센터만 품절이 났어요. 그것도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더 어려운 거는 로켓크로스는 어느 창고에 몇 개의 재고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내가 집어넣었지만 어느 창고에 몇 개가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창고별로는 재고량이 안 나와요. 그냥 통합의 재고량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면서 악성 재고들이 생기는 거죠. 1,000만 원짜리 강의에서 그런 거 알려준다고요? 저도 그게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돈을 잃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느꼈었던 게 강의하는 그들조차도 순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계산이 안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배우는 사람들한테 돈 벌 수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지 좀 사실 물음표이긴 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공동구매 중개. 네. 그러면은 공동구매 중개는 하루에 2시간 정도로 했을 때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첫 달은 못 볼 수는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정을 그날 당월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하면 열심히만 하루에 2-3시간 무조건 투자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못해도 둘째 달 100은 예상하고요. 100이면은 공동구매를 몇 개를 잡으면 돼요? 공동구매 중개로 그 다음 달 목표 수익 한 100만 원 나오는 기준으로 하면 잘 파는 인플루언서가 걸렸다라고 하면 그냥 4일 만에 150만 원 정도는 좀 잘 못 파는 인플루언서들이 컨택이 됐고 라고 하면 100만 원 매출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에요? 순이익. 내가 가져가는 거? 네. 그럼 루미쌤은 지금 한 달에 계속 얼마 정도 순이익이 벌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순이익 벌리는 기준이요. 1,000만 원 정도 내고 있죠. 1,000만 원? 네. 근데 지금 루미쌤은 실질적으로 이 공동구매 중개에 쓰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돼요? 2-3시간? 2시간? 네. 직원도 쓰지 않나요? 직원들과 2-3시간만 해도 그 정도로 했는데 이제 제가 다른 거 막 테스트 해보고 한다고 직원을 쓰기는 해요. 인플루언서 리스트업은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루미쌤이 지금 리스트에 보유한 인플루언서는 몇 명이에요? 한 500-600명? 그러니까 다 이미 진행을 한번 해봤던 사람들? 아니요, 그냥 컨택만 했었던 사람들까지. 진행은 몇 명이나 해봤어요? 한 6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60명 안에서 계속 다른 상품을 제안해서 계속 반복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연금처럼 자주 공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루미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는 작업은 굳이 안 해도 돌아가긴 하는 거네. 네, 그 정도 안에서 월 1,000 벌리는 거네요. 네, 그쵸. 근데
지금 새로운 사람을 찾는 이유는? 어쨌든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거래를 한 지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팔로우 하시는 분들의 아이들도 커서 좀 상품 연령대가 안 맞는 거예요. 애기들 상품 해야 되니까. 저의 카테고리의 성향상. 그래서 신규 인플루언서 분들을 이제 또 살금살금. 나와서 이제 키워 올리는 사람들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아, 그거는 이 상품의 특징이네요. 네. 이 카테고리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자주 안 바꾸죠? 네. 뷰티 인플루언서나 살림 인플루언서 분들은 거의 바뀔 일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육아 인플루언서를 거의 80% 이상의 육아 인플루언서들이랑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아이들이 크면 팔로워 분들이 같이 커요. 네. 졸업시켜야 되는.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쿠팡 로켓크로스는 아니다라고 하셨고 네. 구매대행이랑 공동구매 중개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일을 하면서 경찰서에 가는 게 겁이 나지 않는 분들이거나 경찰서를 왜 가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남성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경쟁 구도여가지고 서로 신고를 해요. 서로 신고를 해서 뭐 저작권에 걸렸다, 본사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내려가도록 사이트를 막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진흙탕 싸움이 이루어져요. 네, 그런 게 괜찮다라고 하시면 저는 구매대행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힘들다, 나는 조금 윈윈, 경찰서 안 가도 되고 진흙탕 싸움 안 해도 되는 정정당당하게 조금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공동구매 중개 사업으로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